재미방송 궁금한 뉴스,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중 가장 궁금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제주 경제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네. 계속 이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은 어떻습니까? 제가 경제부 있잖아요. 네. 관련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쓸 단어가 없어요. 네. 충격, 흔들렸다, 휘청, 바닥. 네. 이거 쓸 수 있는 단어는 다 써야 될 만큼 정말 사정이 안 좋습니다. 네. 뭐 모든 경제 지표가 네. 제주 경제 지금 빨간불 들어왔어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최근 나온 자료가 한국은행 제주본부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 올 1분기 네. 사정이 어땠다라고 하는 네. 보고서들을 일제히 내놨는데요. 제가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다. 네. 이제까지 저희가 체감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얘기를 했는데 수치를 딱 보니까 제주가 정말 힘들구나가 눈에 확 하고 들어옵니다. 네. 저희 경기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관광객이거든요. 네. 근데 관광객이 4월에 저희 54만 2,258명이 들어왔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55만 명이나 들어왔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지난해는 129만 명이 넘었어요. 30만 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반도 안 들어온 거예요. 네. 자, 이 반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제주 경기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 알았죠. 2월에 무비자 입국 제한했어요. 네.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좀 꽤 흘렀죠, 시간이. 그리고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가 3월에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산 중이다.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하늘길이 하나둘 막히기 시작했어요. 아까 관광객 반토막이 났는데 그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네. 수가 네. 전년 대비해서 지금 99.2%나 급감을 했습니다. 네.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대급 위기죠. 이것 때문에 저희 뭐 정부에서도 항공업계에 긴급하게 좀 자금 수요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비행기가 안 뜨고 있어서. 근데 제주는 하늘길 의존도가 높아요. 비행기가 안 뜨고 있다라는 건 제주로 사람이 못 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네. 하고요. 그럼 그만큼 경기가 죽고 있다라는 얘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사실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사례가 없어요. 네. 제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했을 때는 다 뭐 다른 데 영향이었죠. 처음엔 대구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 발이었고요. 뭐 이런 영향들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의 그 7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이 무너지니까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네. 저희가 뭐 도소매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고용 생산 소비가 다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너졌냐.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제주 얼마나 힘드냐. 뭐 봤더니 1분기에 저희 전국 소매 판매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소비가 얼마나 됐느냐.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평균이 전년 대비 저희도 한 2.9% 감소했거든요. 이것도 힘들었는데 제주는 무려 14.8%나 급락했습니다. 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 안 네. 들어오고요. 네.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면 지역에 그 소득을 네.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저 외부에 들어와서 이제 소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비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사실 1분기 동안 대구는 멈춰 있었어요. 네. 뭐 두 집 걸로 한 집은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정말 상황이 안 좋았던 대구가 9.9% 하락하는 동안 제주는 14.8%나 급락했다라고 그렇군요. 말하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객 때문에 왜?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저희도 소매 판매 지수라는 네. 걸 산정을 하는데 네. 그 안에 이제까지 그나마 전국에서 가장 높았었어요. 뭐 때문에? 면세점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사주셔서 면세점 매출이 지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 근데 이게 지금 올 1분기만 한 47% 정도 줄었어요. 네. 작년에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면세점도 쉬고 있는 면세점도 있고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전국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1.1%였거든요. 네.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위축이 된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방송하면서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19가 제주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 이제까지 말하면 네. 그래 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어떻게 라고 얘기하는 네. 정도의 분위기가 네. 사실 된 거예요. 아까 네. 관광객 얘기했잖아요. 네. 관광이 줄어드니까
충격이 뭐 저희들 네. 관련된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게 관광객 줄어들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뭐 숙박시설이나 뭐 음식점이 이런 곳에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네. 매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고용을 줄이게 돼요. 네. 고용 줄어들고 문도 닫게 되고 네. 자 여기 고용 줄이고 문도 닫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식재료 1차 산업 그 관련된 물품이라던가 네. 좀 아무것도 안 사게 되잖아요. 네. 뭐 포장해서 포장 도시락을 판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배달 주문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사게 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그런 네.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 관광만이 아니라 네. 건설도 같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건설이 힘들어서 네.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네. 자 관광 때문에 저희들로 들어오는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게 뭐로 연결이 되냐면 지역 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뭐 누가 집을 짓겠다, 건물을 네. 세우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건설 수주액이 25.3% 감소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1분기에 저희들 어떤 기사를 썼었냐면 음. 제주 건설 큰일 났다, 건설 경기 큰일 났다라는 기사를 썼었어요. 네. 그 전해보다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젠 뭐 더 이상 그 뭐 손쓸방 그러니 건설업 관련돼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 빠져나가시는 네.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반도체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광공업 생산이 네. 오히려 한 4.9% 상승을 했다고 해요. 전국은. 네. 네. 제주만 12.3% 감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반도체나 이런 공장이 없어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제조업 환경이라고 하면 네. 건설과 건축과 관련된 네. 뭐 알루미늄 창틀 뭐 이런 제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많이 네. 찾는 네. 그죠. 이제 뭐 초콜릿이라든가 음. 이런 거 만드는 이제 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이런 곳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관광객들도 안 들어왔으니 네. 이런 곳들도 같이 문을 닫겠죠. 판매가 안 되니까. 그러니 관공업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게 자 계속 관광만 고용 줄인 게 아니라 초콜릿이 안 나가면 초콜릿 공장도 문을 닫아요. 쉴 네.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용 시장에 고스란히 전이 되는. 네. 그러니까 1분기 저희 제주 고용률이 67.5%였어요. 그럼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상태이기는 한데 네. 1년 전에 비해서 0.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네. 1차 산업 빼면 네. 이게 전국 최고라고 봐야 되는지는 좀 걱정스러운 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가장 많이 줄어든 게 20대. 네. 20대가 마이너스 8.6% 감소를 했습니다. 네. 30대가 그 뒤를 이었고요. 네. 청년 고용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1분기에 네. 어디에서 채용한다. 채용 공고도 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채용 공고도 내지 못하고 뭐 면접을 보거나 하는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네. 자, 자체적으로 일하던 인력도 줄이는데 새로 인력을 뽑는다? 네.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좀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하고 네. 그죠 계약직으로 있는다거나 네. 또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이제 네. 조금 상대적으로 고용 관계가 허술한 약한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힘들다 보니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층이 계약직 노동자라던가 내지는 또 아르바이트생이었잖아요. 네. 20대가 가장 힘들었다. 네. 근데 50대 이상은 조금 는 대신에 40대도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라고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좀 불안 요인으로 네. 지금 앞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 그 동네에는 그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그냥 노시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요. 그렇죠. 하던 일 공사도 지금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치가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온 얘기인가라는 게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면서요, 그 10년 만에 유입됐던 그런 인구들이 다시 또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제주로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네. 일종의 사회 현상이었어요. 제주로 오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너도 나도 제주로 온다고, 네. 제주로 온다고 제주로라는 네. 사회 현상을 네. 썼었어요. 네. 순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제주에 이제 관광도 잘 될 것 같고 각종 뭐 대형 국책 사업도 진행이 네. 개발 사업도 네. 진행되고 해서 제주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기회도 네. 있을 것 같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네. 그런 그러니까 요인이 있었는데 네.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 동안 제주 지역
인구가 네. 563명 순유출이 됐는데 네. 분기별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1분기 이후에 10년 만에 순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와, 계속 유입만 됐다가 이제 10년 만에 유출이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대, 30대가 일자리를 잃었다. 네, 그렇죠. 20대 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현재 제주 상황에서 일자리가 더 나올 게 없죠. 나올 네. 게 없으니 네, 이제 네.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연계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빈집이 많이 나왔다고 네. 굉장히 싼 빈집들이 많이 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고용 유지가 어려워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떠나면서 네. 라던가 또 미분양으로 나왔던 집들이 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네. 점점 몸값을 낮추는 네.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빈집 많이 나오고 하면 네. 부동산 중개업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중개업도 잘 안 된대요. 네. 이게 중개 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네. 많으시다고. 네. 또 하나 좀 그 아까 싼값으로 물건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얘기는 드렸는데 네. 이 싼값이라는 것도 네. 참 애매한 단어인 게 네.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네. 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엄청 올라갔었어요. 네. 이 정도로 제주도에서 전국 최고를 계속 찍었죠. 네. 땅값도 그랬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완만하게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네. 매매 가격 지수만 보더라도 좀 뭐 2016년 수준까지 후퇴를 했는데 네. 집값이 후퇴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런 수치가 나오냐고 살펴보니까 이게 저희들 거래량 네.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느냐가 네. 이 매매 가격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아서 네. 지금 거래가 그 매매 가격 지수가 좀 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게 진짜 실거래가에 반영되려면 이 상태가 한 조금 더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은 돼야 가격이 실제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게 아까 직거래 한다고 했더니 보증금 없으니 이 집에서 좀 살아달라라는 하소연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종종 네. 있고요. 그리고 연쇄 승계라고 해서 네.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살고 네. 돈을 일부만 줘라. 보통 일부만 네. 줘라 뭐 이런 것들도 네. 요즘은 흔하대요. 공공연하게 나와서 네. 그 중에서도 다시 고른다는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집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동산 값이 내려가진 않는다고 하지만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집을 갖고 있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집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래서 이 경기 위축도 위축이지만 이제 일자리 한파로 인해 가지고서 관광이 살아나야만 하는 게 저희 뭐 하나의 큰 의무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 한파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일자리 한파로 인한 후유증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요. 저희 4월에 제주 일시 휴직자가 네. 29,000명이 넘거든요. 네. 1년 전에 10,0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네. 3배 이상 되는 이 숫자. 네. 근데 이 숫자가 좀 애매해요. 실업 상태인 취업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 상태이기는 한데요. 네. 저희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걸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네. 취업자 숫자 자체는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요인이 없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좀 애매하게 고용유지 네. 지원금 받으면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이제 관광객이 온다고 해도 이분들이 당장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불안스럽기도 하고 네. 이게 당장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 네. 집에 계신 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조금 우울한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 고용 쇼크 내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다른 지역은 그 젊은 층하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고 하는데 네. 제주는 또 남성들이 일자리를 좀 많이 잃은 경향을 그렇군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네. 저희 73.2%예요. 네. 낮은 편은 아닌데 네. 1년 전이 77.7%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4.5%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네. 뭐 여성도 늘지는 않았어요. 네네. 줄어들었지만 다만 이제 일자리를 쪼갠다거나 이제 파트타임 일하는 자리를 찾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나았다. 네. 제주 같은 경우는 그런 네. 경향을 좀 보였던 네.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임금 근로자가 저희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월과 4월과 비교해서 네. 한 14,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네.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20대, 30대, 40대가 좀 줄었어요, 저희. 네. 20대도 있지만. 그리고 남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네. 그리고 임금 근로자예요. 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네. 그죠. 이제 새로 가정을 꾸려서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던 분이라던가, 새로 가족이 생겼어요. 그 즐거워하던가, 이제 진학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렇죠. 뭐 교복이라도 하나 더 사야 되고, 뭐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아까 말했던 이제 일시 휴직 상태에 있는 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갑자기 경기가 확 하고 살아난다? 네. 꼭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셔야 네. 경기도 살아날 텐데 네. 이게 당장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이제 좀 그게 가장 큰 네. 핵심 과제일 수도 네. 있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움직여야 경제 돌아가거든요. 톱니바퀴를 네.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가 움직이게 기름칠을 어디다가 할 건지에 네. 대한 고민이 좀 네. 필요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무소속이 아닌가 싶어요. 네.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무방비한 상태. 왜냐 항상 저희는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우리 이웃들이 진짜 실업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서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웃을 함께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고 서로 도와가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같이 이겨내자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러니까 힘든데 힘내라고 얘기하면 힘나냐고. 네. 근데 너도 어렵지. 네. 나도 힘들어라고 해서 공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네. 어떻게 장치가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호텔이나 여행사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만에 안에 이제 관광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이분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용유지 지원금 기준에 맞추다 보면 그게 또 힘들어질 수도 사실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이제 뭐 항공사를 살리면 하늘길이 늘어난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라든가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관광 시장을 좀 회복시켜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이 관광에 더 줬으면 네.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제주도가 그런 쪽에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네. 그런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요, 그 제주 경제의 최악의 상황까지 이야기 다뤄봤습니다.